책을 읽을 시간이나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소박한 줄거리로 책을 읽어주는 사람 이건석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 구병모 장편소설 위저드 베이커리입니다. 첫 장면은 빵집으로부터 시작된다. 빵집에는 점장과 여자애가 있다. 그 빵집을 방문하여 빵을 구매하는데 점장이 빵의 소재에 대해 이야기한다. 갓난 아기 간을 말려서 빻은 가루와 밀가루를 섞어서 만든 빵과 비스킷 사이에 더티새 똥을 얇게 펴 바르고 그때 바른 시럽은 까마귀 눈알을 우려 만든 건데 단맛, 쓴맛, 신맛이 에티오피아산 커피처럼 적절한 조화를 이룬 웨이퍼. 젤리처럼 보이는 것은 고양이 혓바닥 3종 세트야. 페르시안, 샴, 아비시니안. 점장의 행동에 나는 사뭇 이상한 마법사 같은 빵집으로 생각한다. 나는 말을 더듬기 시작한 것은 4년 전부터다. 책을 읽을 때는 문제없는데 대신 눈앞에 글이 없으면 예, 아니오 수준의 간단한 대답도 명쾌하게 답하지 못한다. 정상이 시작된 때는 중학교 입학하면서이다. 담임선생님의 예, 아니오 대답에 농락한다며 기싸대기가 날아오고 몇 번의 발길질에 몸을 웅크렸다. 그 해가 끝날 무렵 진도 예비 상담 문제로 불려갔을 때 한 대라도 덜 맞기 위해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 갔다. 나의 성실한 답변에 다 읽은 뒤 그 전에 오해로 미안하다며 병원을 추천했다. 그 뒤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발표를 시키지 않았고 싸움 거는 놈도 한번 호되게 혼을 낸 후 그 후부터는 나를 설금설금 피했고 고등학교에서는 공공연히 표방했다. 모든 일은 배 선생과 그의 8살 난 딸로부터 시작된다. 배 선생과의 결혼식부터 삐걱대면서 우리 각자의 들이마시는 공기의 부피를 침범하지 않기 최소한의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긴장감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배 선생의 밥값하에 설거지며 세탁을 시켰다. 이런 과정에 아침 저녁을 빵으로 때우기 시작했고 이는 이상과 철저히 거리를 둔 현실을 호락호락하지 않는 세상이 주는 무게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금전적인 지원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조금은 감수해야 할 여러 유형의 폭력이 있다는 체험적인 단정이었다. 어느 날 세탁기를 돌리는데 내 빨랫감 속에 잘못 섞여 들어온 무늬의 속옷에 다갈색 핏자국. 그때 배 선생과 눈이 마주쳤다. 딸의 속옷을 낚아채듯 건져갖고 그날 밤 집요한 물음에 범인으로 지목한 초등부 회화 강사는 그 전에 유사범죄로 학원을 옮겼음이 분명했다. 전화 통화 내용이 담긴 보이스펜과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검찰청으로 찾아갔다. 검사의 질문에 무희는 강사를 범인으로 지목하지만 재차 물으면서 무희의 진술이 달라지자 집으로 와 무희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빙빙 돌리며 철제 옷걸이로 아무데나 두들겨 팼었다.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에 무희는 천천히 나를 지목하게 되고 배 선생은 나에게 달려와 후려치는 무수한 주먹을 막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부인을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믿지 않았지만 말리지 않았다. 배 선생은 격앙된 얼굴로 경찰서로 전화해서 소년범으로 신고를 했다. 이런 집에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오해를 푸는 따위의 낭만적이고 동화적인 일을 기대할 것인가. 전화를 끊고 계속해서 맥살을 감아지어오는 배 선생을 떠다밀고 현관 밖을 나오면서
무희와 눈이 살짝 마주친 것 같았다. 배 선생의 악을 쏘고 쫓아오는 나는 빵집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그 제과점 5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마부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서랍장 문을 열려고 하는데 파랑새가 와서 내 손을 치고 갔다. 그 새가 바로 여조공원이었다. 그렇게 해서 제과점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잠시 동안 같이 숨어 있게 되었다. 제과점 문에서 딸랑거리는 풍경 소리가 날 때마다 나는 경찰이 아닌가 험칫 놀라곤 했다. 오늘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찾아왔다.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사고는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으로 쳐들어오는 손님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나타났다. 점장은 귀찮은 듯 지금 와서 어쩌란 말이지. 그 결과는 너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니? 교복은 큰 부작용을 상상하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한다. 그녀는 악마의 시나몬 쿠키였다. 그 쿠키는 기말고사 첫날 새벽에 주문을 외웠고 널 부러워하며 결코 친할 수 없는 친구에게 그걸 먹였다. 복통에 답안을 밀려 썼고 순식간에 교실에 오물 냄새가 진동했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감독, 교사도 어찌할 바를 몰라 코를 잡고 답안을 수거하였다. 그 애는 양호실로 가 지세제로 진정시키고 아랫도리에는 맨몸에 체육복 바지만 입고 시험을 속게 했었다. 이렇게 두 과목을 내리망친 것은 둘째치고 그날로 전 교생에게 소문이 나고 그 이튿날 등교하지 않고 중간점수 결과 나오는 날 빈약병과 함께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교복은 점장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하지만 안되자 화를 내면서 나가는 교복에게 점장은 한마디 덧붙인다. 평생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면서 살아라. 죽는 날까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만큼 악몽을 꾸지 않고서 살 수 없을 거다. 나는 6살 때 혼자서 전철이나 버스를 타본 적이 없었다. 청량리역에서 집까지는 열정거장. 엄마는 화장실이 급하다며 여기서 10분만 기다리라고 하며 떠났다.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재생되는 장면은 아빠의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메신저 창을 열었다 닫았다 긴장된 손끝, 누군가와 통화 후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엄마, 하얀 약봉지와 눈을 뜨지 못하는 엄마, 외할머니의 통곡과 함께 실려나가는 엄마.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해오리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 나를 감싸며 지나갔고 주머니에 동전 몇 개와 오래된 대보름빵 한 개. 그렇게 무작정 기다리다가 빵을 조금씩 먹게 되고 막차가 될 쯤 바닥에 상한 빵을 다 토해내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지만 나는 순식간에 기절을 하고 영무실로 옮겨졌으며 영무원이 책임 소재를 귀찮아해 나를 방치한 거였다. 그 다음날 사마리아인이 나를 보고 고발한다는 말에 급하게 응급실로 갔고 3일째 병실에 치료를 받았으며 5일째 경찰서에 인계되어 이틀 만에 아빠와 연락이 닿았다. 아빠와 간 곳이 엄마의 병원이었다. 그 후 3개월 뒤 목매어 자살한 엄마의 부재를 느낄 수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파랑새는 낮 동안 인간이었다가 해가 지면 새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때부터 점장의 업무는 시작된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는다. 한 달에 단 하루, 보름이 되는 날에는 24시간 꼬박 죽은 듯 잠자기 때문이다.
오늘이 그날이 휴일날에 누군가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점장이 잠을 깰까봐 문을 열자 20대 중반의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점장을 찾으며 소동을 부린다. 이 여자는 부두 인형을 사러 왔다며 구애달란다. 파랑새는 현재 재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 여성은 무작정 소리내며 고함을 친다. 이때 점장이 일어나서 여성을 제지하며 부두 인형을 만들려면 하루가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그 여자의 이력을 보니 브리체를 2개를 구입하였다. 이 빵은 짝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리더십 좋고 친화력이 뛰어난 단과대 학생회장에 빠져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보고 브레첼을 주었는데 남자는 졸업과 동시에 청년 실업 사례가 되고 여자를 신경질적으로 구속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그 여자친구의 전화기를 빼앗아 남자 전화번호를 무조건 지워버리고 이에 여자는 이별 통보를 하였으나 객일제로 무차별 가택 방문이 시작되었다. 이에 외국 친척 집에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자에게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끌려가다가 경비에게 극적 구조되어 도망했단다. 점장은 사정은 딱하지만 무책임하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지. 심사숙고하여 선택하라고 적어두었잖아. 그 여자는 언제나 옳은 답지만 고르면서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인생에서 한 번도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없나요? 점장은 다시 틀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야. 선택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뜻이지. 그 선택의 결과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너의 선택은 더욱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란 말이야. 그로 인한 부작용이 너에게 미친다는 거지. 생각해보고 다시 오라고 돌려보낸다. 하지만 파랑새는 그 여자는 오지 않을 것을 장담한다. 사랑을 위해서조차도 내놓기 턱없이 작고 모자라. 그런데 고작 정오를 위해 내놓을 리 없지 않은가 하며 말한다. 나의 현재의 문제를 생각하며 배 선생과 나의 아버지의 결혼 및 나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할 숙제로 다시 생각하고 있다. 그때 유서에서 들려오는 여자는 찜질방에 방화로 중상을 입고 정신분열 증세까지 오게 되었고 그 방화범은 여자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여자는 완곡히 부인한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 점장의 목과 팔, 다리에는 쇠사슬에 묶여있고 어떤 소녀가 점장의 배에 올라와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나는 소년에게 점장을 풀어주라고 말했다. 그 소년은 인간이 끼어들 곳이 아니라며 완강히 부인하자 내가 점장 대신으로 꿈을 꾸겠다고 하니 그 소녀가 나의 어깨를 누리며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꿈에 엄마의 자살한 모습과 배 선생과 아빠와 무희가 밥을 먹으면서 나를 부르고 있다. 그때 무희가 나를 보고 오빠가 나를 성추행했다며 하자 배 선생은 나의 목을 조르고 있다. 그렇게 잠을 깨니 이틀이 지났었다. 파랑새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다. 점장은 나의 오지랖을 구중하며 걱정하는 나에 대해 나는 눈물이 쏟아내고 있었다. 누구에게서 인정받은 적이 언제였던가. 기쁨과 감격의 눈물 때문에 그치지 못했다. 위저더 베어커리닷컴에 판매하는 물품 중에 수상적인 제품이 타임 리와인드였다. 이는 포춘 쿠키와 비슷하여 먹으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가격은 분당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 일반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낸다. 나는 점장에게
사기꾼 기질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놀라며 나에게 초콜릿 평을 해달라며 돌아간다. 점장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초콜릿 이야기를 하였고 이야기 속에서 미안하다고 전했다. 메인 화면 중앙에 익명의 게시판에 글이 달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예전에 교보기 사이트에 사기꾼 요술쟁이 사이트를 고발합니다 라며 조회수와 댓글이 쇄도하였고 AS에 대한 악담을 늘어놓고 그 사람의 저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올라왔다. 이런 상황에 메인 화면을 지워달라고 요청하자 그럴 수 없다며 글 쓴 사람과 합의를 보낸다. 그때 점장은 나에게 빠른 시일 내로 돌아갈 준비를 하란다. 그리고 내일 죽을 것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일단 점장은 홈페이지 구매 팝업 창을 막고 공지 띄우기 전 주문만을 출력하고 업무를 종료했다. 점장은 예전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마법의 가자를 만들어 시험하는 과정에 불황자 한 사람을 찾아서 살렸으나 남자는 5명을 해치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한 사람은 사업을 말아먹은 동업자였으며 4사람은 그의 전 아내와 2딸 그리고 새 남편이었다. 그로 인해 점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종의 거래가 있을 걸로 생각하여 그 가게를 접고 지금 여기로 이사왔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마지막 잠자리를 들면서 주문서를 보니 나를 닮은 부두 인형 1개, 자기가 살던 집 주소와 배 선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부두 인형을 만들고 포장한 후 경찰이 들어왔다. 신고 때문에 나는 겨우 빠져나왔을 때 점장이 나에게 타임 리와인드를 받았다. 부두 인형을 들고 나의 집 앞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빠가 무의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있는 장면을 보고 꽂아 있는데 뒤이어 배 선생이 들어오면서 화장대에 있는 시계며 화장품을 던져서 아빠의 얼굴에 피가 흐르고 화장대 필통에서 눈썹 다듬는 칼을 쥐고 나에게 오는 배 선생을 보고 타임 리와인드를 입에 넣고 돌아가 외쳤다. 시간이 되돌아가서 할머니가 재혼 클럽에서 사진 몇 장을 가져왔다. 할머니가 결정했다는 듯 어린 딸이 있는 선생님 사진을 권한다. 나는 아버지에게 싫어요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어린이날 여성추행으로 구속된 건 작년의 일. 돌아오시려면 1년이 남았다. 난 아버지 결혼에 대한 일말의 미안한 마음은 남아있지만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데 반대편에서 미소지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누구에게 흔드는지 둘러봐도 없고 나는 아는 사람인가 생각하고 그 순간 갑작스럽게 눈물이 고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에게 달려오는 배 선생을 몸싸움을 벌이다가 끝내 선생을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한 날, 그날 이후로 경찰서, 방송국, 신문사, 회사에서 면직된 아버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계절이 바뀐 무렵 한 손에 샘소나이트 트렁크를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의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나서는 모습을 봤으며 집안에는 변호사 비용과 이혼 위자료 등을 처리로 집을 경매로 넘어갔다. 배 선생이 밟아버린 머랭 쿠키 조각이 박살이 난 채로 상자 안에 넣어두었고 활용하지 못했다. 나를 닮은 부두 인형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냉동실에 보관 중이며 아버지 일로 이사를 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였고 머랭 쿠키가 박살날 때 나의 마법이 풀리는 듯 하며 말도 덧없는 횟수가 줄어서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웨이터로 일하면서 어떤 여자에게 받은 빵에서 위즈 더 베이커리라고 적혀 있었으며, 나는 그걸 어디서 받았냐고 묻고 밖으로 나가서 찾아간다. 이로써 위즈 더 베이커리의 장편 소설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두 가지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